안녕하십니까. 백제무왕행짝길 TV 15번째 방송의 주제는 전북 익산 미륵사지 내 나무길을 조성하는 법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의 어떤 가치는,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경제적인 가치는 경주 불국사의 버금가는 그와 못지않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주하면 불국사다, 이 전북 익산 하면은 미륵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륵사는 익산의 심장이고 영혼이고 랜드마크다. 그래서 미륵사가 잘 되면은 전북 익산도 잘 된다. 미륵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은 전북 익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륵사가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탑만 2개가 있지 별로 볼 게 없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여름 혹서기가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낮에는 많이 뜨겁죠. 그런데 이 미륵사에는 나무 길이 없고 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람로에 이제 나무가 있는 관람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 저희 모임에서 지난 3년 이상 줄기차게 국가유산 정하고 익산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무길을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길을 조성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 이제 나무에 어느 나무를 심을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나무하고 단풍나무가 유명한데 은행나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안에는 이미 소나무하고 단풍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길을 미륵사지가 이제 6만 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나무 길을 조성한다면은 1.7km, 짧게는 1.3km 이 정도가 되겠죠. 그 길을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소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나무를 심어야 이제 아무래도 특색이 있겠죠. 차별화가 된다 이거죠. 근데 소나무 자체도 정원수로서는 적격이지만은 나무 길에 소나무를 이렇게 가지런히 심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풍나무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풍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지만은 그래도 단풍나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단풍나무는 그 나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정원수로서는 맞는데 나무 길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나무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은행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울타리 안에 그 나무라기보다는 울타리 밖에 도로가에 이제 심는 나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나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모두 우리나라에 맞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는 마침 이제 은행나무는 주로 이제 가로수 이런 걸로 심어져 있는데 정원수로서는 그렇게 많이 심지 않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그 미륵사지 앞에 지나가는 지방도가 722호 지방도가 있는데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사지에서 금마 읍내까지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722호 지방도에가 미륵사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은행나무를 심기로 이미 결정이 나서 이제 심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미륵사지 안에 또다시 은행나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이미 미륵사지 안에 있으니까 나무길은 다른 나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를 생각해 봤지만 은행나무도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모임에서 이제 다른 차선책으로 황금휴화나무와 개소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황금휴화나무도 은행나무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나무고 개소나무는 단풍나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황금휴화나무를 생각해 봤는데 마침 황금휴화나무는 그 백제무왕이 어렸을 때 서동 그 어렸을 때에 오금산 자락에서 금을 캤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오금 5개의 금이죠. 오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동 생가터에 황금휴화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황금휴화나무는 서동 생가터에, 그리고 미륵사지 안에 있는 나무길의 나무는 다른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나무가 개소나무입니다. 이 개소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그 반달이라는 동요에 나오는 그런 그 개소나무가 있는데, 그 개소나무도 이제 그 단풍나무와 비슷하지만은 차별이 됩니다. 이렇게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서 개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양평군 지평면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나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륵사지 안에 개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익산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익산시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개소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을 때 이제 나무 길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가로수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양측으로 이제 이열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래야 이제 혹서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길어져 있기 때문에 5월에서 10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열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햇볕을 가리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수령, 나무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무가 심으면은 뿌리 박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를 뻗기 시작하는 것이 5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심으면은 한 10년이 지나야만 그 어떤 나무 길이라든가 가로수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너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12년생에서 20년생 그 중간 정도에서 나무를 심으면은 한 2, 3년이면은 그 나무 길의 모양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12년에서 20년생을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디에다 심을 것인가, 이 미륵사지가 6만 평이 되는데 어디에다 심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이라든가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항상 그 미륵사지의 역사적인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건 국민 모두의 마음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심으면은 울타리 쪽으로 이제 심으면은 미륵사 사찰이라든가 미륵사의 그 중심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울타리 쪽으로 이제 관람로가 잘 형성이 되면은, 조성이 되면은 관람객들이 미륵사지 안에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 가지고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람로를 따라서 나무길을 따라서 이제 관람을 한다면은 미륵사지도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길은 이제 미륵사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나무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안에 물론 미륵사가 당연히 복원이 돼야겠죠. 복원이 되기 전까지 이 나무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이 나무길의 명칭을 백제무왕 왕비길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백제무왕의 왕비가 시사를 해서 미륵사를 건축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무왕 왕비길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5차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16차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